어, 요즘, 요즘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알게 된 업체 사장님들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요새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경기가 어려운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우선은, 우선 첫 번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에 종식하면서, 그 다음에 산업의 안정화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뭐 이런 다시 또 강대국들, 좀 큰 나라들의 전쟁. 그 다음에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뭐 세계에서 뭐 자원을 굉장히 좌우 어, 좌지락우지락하는 그런 그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안전자산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발전적인 거에는 지금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좀 이렇게 흘러서 나와야 되는데 어, 전체적인 그 지구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심리가 위축돼 가지고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약하죠. 건축하고 뭐 제조업, 그 다음에 뭐 음식, 뭐 관광, 뭐 여러 가지, 뭐 조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위산업, 그 다음에 수출, 뭐 여러 가지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가격은 엄청나게 이제 치솟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부동산을 치솟는 그런 물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전역하고 회사를 다녀서 뭐 대학교를 다니다가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산다는 거는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똑같죠. 여자 같은 경우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는 이제 아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거의 뭐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에 결혼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가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도시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인프라 같은 거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것도, 교통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교육, 대학교까지 받고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시골에서 산다는 거는, 그다음에 제조업체에 들어간다는 거는 정서상 그게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 한 가지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공업국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제조국가라는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게 지금 등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태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조성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장에서 이제 제조업체가 내는 세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값이라든지 각종 뭐 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임금을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들이 중국의 제품을 따라갈 만큼의 이제 역량을 이제 벗어났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만드는 제품들의 그런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쫓아갈 수 없을 만큼 어느 정도 평준화가 다 됐고, 오히려 일부분의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월등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산업 환경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청년과 그 다음에 업체에서 헤쳐나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기본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실제로 뭐 대부분 수십 년을 했던 업체들이 지금 도산하거나 사업 정리를 하거나, 또 자식들이 대를 잇지 않고 그냥 대기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기술력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부동산 문제들로 인해서 집을 구하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도 지금 전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전 세계 최저. 애를 낳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극복 방법은 정보가 우선은 우리나라 국민들끼리의 기술의 정보의 공유가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보가 우선은 기술 공유가 되면은 품질이 좋아지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제품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기술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투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장교로 있을 때 어학원에 잠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 장군 원스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때 그 장군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네 중국에서는 정보를 뭐든지 공유를 해가지고 그 중국 자체의 물건은 최상위 품질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 땅덩이도 있고 인구도 적은데, 그 안에서도 또 공유를 안 해가지고 공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뭐 발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제조업을 이제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제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 솔직히 아파트나 이런 그 주택 짓는데, 도시 개발하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지금 새로 짓는 집은 지금 7억 8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은 거기 갈 수도 없고, 또 제조업체 하는 업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공장 하다가 집값 오르면은 그걸로 산다, 이걸로. 제조업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공장 사가지고 그 보상받는 걸로 그동안의 노력은 이제 보상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업체 사장님도 공장에서 돈 번 게 아니고 땅 팔아서 돈 벌었어요. 공장에서 돈 번 게 아니고 땅 팔아서 돈 번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고생해서 자기가 기술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니고, 우선은 여러 가지로 투기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심리가 이렇게 많이 만연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의 정의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다음에 뭐랄까, 자신이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투자한 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거기에서 성과를 보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나 투자해가지고 노력보다는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그런 흐름이 돼가지고, 실제로 뭐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제조업에 간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 회사에서 가서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냥 그 회사에 그냥 가서 고생한다, 그런 분위기가 만연이 돼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제조업에서 공장 하려는 사람은 드물죠. 이런 공장 기술 배워봐야 이게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혜택도 좋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이미지도 많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가지를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조업을 간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지원도 좋고, 그 다음에 월급도 좋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도 또 좋거든요. 무슨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한다만 해도, 너는 그 엔지니어구나 하면은 이제 가장 그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이 돼야 되는 시대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번영을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지닌 하나의 업종입니다. 제조업이라는 건. 공업국가,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가 무너지는데, 지금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다시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제조업이 뭐랄까, 다 끝났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제조업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젊은이들이 이 제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노력할 수 있게끔, 이것도 비전이 있다, 공부를 해라, 연구를 해라,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 형님뻘 되시는,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들은 다들 이제 환갑 정도 되셨겠죠. 그분들 자체가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가끔씩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선배님들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구 개발도 그렇지만은, 이제 기술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정치 쪽으로 좀 나갔어야 되는데, 정치 쪽으로 못 나간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조금 그냥 부동산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게 치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점점 이제 더 어려워져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게, 내수 시장에서 경쟁이 있는 업체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고 아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이 살 수 있게끔 제 채널이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작합니다.